이번 강의는 69세까지 개발자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로 나이가 들면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개발만 하고 싶은데 내 주위 선배들을 보면 모두 관리자가 돼가고 있어. 저 모습이 나의 미래일 것 같은데 나는 개발만 하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이 직장에서 개발자로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부장님, 이사님처럼 결국은 관리자가 되고 회식이나 하는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관리자가 적성에도 안 맞고 코딩이 좋은데 말이야. 물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경력이 고급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팀장, PL을 하게 되었고 개발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진 야근과 주말 출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력과 위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문서 작업입니다. SI에서 문서 작업의 양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 같습니다. 널따란 테이블 위에 쌓이는 문서량이 수십 개의 박스가 되니까요. 저는 성격상 문서 작업이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컴퓨터가 씨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개발자를 보기 힘든지,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어도 개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가끔 미국을 보면 나이 많은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이 프로그래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60대 개발자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직업군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세무사, 변호사, 용접공, 배관공, 의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도 60대 개발자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왜 개발자는 60대가 되면 모두 치킨집을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자라는 직군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게 인터넷이 생기던 시절 2000년대 초 웹이 활성화되면서입니다. 그 전에는 개발자라고 한다면 대기업의 메인프레임 또는 윈도우 개발자, 게임 개발자 등이 대부분이었죠. 언어로는 코볼, C, C++, 델파이, 비주얼 베이직, 파워 빌더 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닷컴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로 유입이 됩니다.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주도 하에 인터넷을 보급하면서 그때부터 국비학원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많은 웹 개발자들이 대부분 신입이었고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언어를 하다가 웹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에이전시 회사로 들어갔을 때 운영진들과 개발팀장이 대기업 SI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5년차 정도 지나면 경력 있는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5살만 넘어가도 더 이상 개발은 할 수 없고 팀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 10년이 안 되어 닷컴 붐은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직의 많은 개발자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더 이상 개발자 직업은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었고 3D 업종이라 불리게 되며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개발자의 등급이 농부와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 시점으로 50대까지 개발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50대 부장님, 이사님들은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SI 프리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중년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로 지내다 보면 연령대별로 어떤 위기가 오는지, 개발자로 계속 살아남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며 취준생, 신입, 초급으로 가는 단계일 겁니다. 코로나 때는 아예 IT가 호황이어서 네카라쿠베란 말이 인기어가 됐습니다. 이때 많은 취준생들이 국비학원 및 부트캠프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긴축 재정을 하면서 IT 취업 시장도 다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년 전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또 몇 년 후면 호황이 오고 개발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영자는 몸값이 치솟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취준생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개발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유행을 타지 말라. 여러분, IT 경기는 계속 돌고 돕니다. 지난 20년간 몇 번의 이런 사이클이 있었죠. 그때마다 직업을 바꾸실 겁니까? 진정으로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면 유행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자에게는 고액의 연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 개발자의 몸값이 계속 올라갔겠죠? 그리고 60대, 70대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테고요. 또 하나 취준생 분들에게 일러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입 때는 연봉보다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이상은 내가 중급이 되면 얼마든지 대우받고 원하는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입이 기술력을 쌓지 못한다면 중급이 되어도 물경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직하거나 고급 레벨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30대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개발을 해왔다면 웬만한 응용 프로그램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테고요. 고급 레벨로 올라갈수록 프로젝트를 리딩하게 되며 설계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 중급에서 고급 사이의 경력이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시기입니다. 한 가지 언어만 깊이 있게 파서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언어를 갈아타면서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도 생기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무거워지겠지요.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팀장이란 직급을 달거나 어떤 사람은 SI 시장으로 옮겨서 프리를 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40대. 변화는 40대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문화상 실력과 상관없이 나이라는 것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40대에는 관리자로 빠지는 게 싫어서 개발자 포지션으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연락이 오는 건 대부분 팀장이거나 관리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자라는 건 주 업무가 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코딩이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는 보통 경력이 10년에서 15년 차가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코딩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개발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리딩해 주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40대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I 시장은 자바가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공서와 대기업의 주요 시스템이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단가를 제일 많이 주는 프로젝트가 자바입니다. 저도 그래서 자바로 SI만 15년 이상 했습니다. SI 시장에서는 40대뿐만 아니라 50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해 보죠. 왜 프리 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다르게 나이를 따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프리는 정규직과 다르게 몇 개월 모였다가 풀잭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는 조직 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퍼포먼스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PL보다 나이가 더 많던, 경력이 더 많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라는 목표는 존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40대가 되어도 계속 개발자로 남고 싶다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50대가 되면 또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급, 중급, 고급을 넘어 이제는 늙은 고급이 되어가는 거죠. 40대까지는 고급이라는 커리어가 자랑스러운 경력이었지만 50대는 경력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나이가 됩니다. 마치 10대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지만 30대 후반이 되면서 나이 먹는 게 자랑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외주 일을 구할 때 10년 이상까지는 자랑스럽게 경력을 이야기했지만 20년이 넘어가니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행여나 고객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단가가 비쌀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시장에서도 50대가 넘어가면 살짝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40대까지는 경력 있고 실력 있다고 고객과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50대가 되면 오히려 고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로 계속 살아남으려면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69세까지 코딩하는 개발자로 살려면 50대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조직에서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원격근무, 노마드를 준비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전문 직군도 한번 봐보세요. 50대, 60대인데 회사 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50대에 독립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개발 언어도 여러 개를 새로 배워야 하고 배울 뿐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도 준비돼 있어야 하죠. 하지만 내가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은 10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던 레거시 언어가 이미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외주일 구하는 영업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하려면 멘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과거 코볼 개발자들이 메인프레임에서 몇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적응 못하고 퇴출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후 강의들에서는 원격 근무 프리랜서가 되려면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외주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외주 일을 구할 때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 개발자가 돼서 꿈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